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5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와, 내일은 시크릿 가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요. 164페이지 끝에 조금 덜 끝났죠? 네, 여기 하고 한 달락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옳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기가 막힌데 내가 옳다는 게 끝까지 가죠. 다 내가 옳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라는 태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옳다, 내 기준에서 모든 것들이 잣대로 보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집단 많아요.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저 사람 다 이상한 거예요. 내 생각이랑 안 맞아서. 그래서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 그럼 누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할 수도 있다. 내가 이상한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이 옳다는 태도, 생각들을 버려야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풀이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너무 풀이 죽을 필요도 없다. 단지 가장 귀중한 선물, 자아를 비판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내가 옳다라고 해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니까. 예.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면은 의식 수준이 쭉 떨어져요. 죄책감으로 나를 비판하고 그쵸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자는 것이다. 계속 비판하지 않고 전진한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수요일 날 부산에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겨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만약에 문제라면 뭐예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데 이 푸는 것을 우리는 전에 뿌려놓은 것이 있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게 죄와 벌로 되어 있어서 내가 벌 받기 싫어. 벌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좀 막 그래.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와 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문제가 있는 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은총으로 기회를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좀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려고 은총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같은 죄와 벌이야. 내 벌 받기 싫어. 막. 내가 왜, 막 이러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총이라는 말씀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판하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 생각해서 미워할 수도 뭔가 또 다른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막 고리가 연결돼서 근데 전진하자. 은총이다. 이 기회다. 뭔가 모든 사건들은 기회가 있다. 은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발을 헛디딘다면 일어나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툭툭 털고 일어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자꾸탁 애기들 잘 보면은요 뭐 하다가 자전거 타다 탁 넘어졌잖아요. 그럼 빨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싹 봐요. 아픈 건 둘째예요. 주변을 싹 보면서 뭐야 누가 나를 봐줄 사람이 있나? 누가 보면 와 그때부터 우는 거 아세요? 내가 봐줄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징징거릴 때가 있나 하고 딱 보고 와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예,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그래서 참 애기를 못 모르고 키워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아. 일어날 때는 모른 척하고 아니면 용기를 주고 일어나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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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가지고 막 일으켜주고 했던 게 제가 참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일으켜주니까 얘가 습관이 돼서 어릴 때 그게 습관이 돼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누가 일으켜주지 않나?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뭔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30이 되든 50이 되든 70이 되든 나이가 들을 때까지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딩을 다시 맛볼 기회이니 말이다. 다시 맛볼 기회가 있다.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과거일 뿐이고 과거의 고통을 자꾸 가지고 와요. 그 희한해요. 과거의 고통을 습관적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만 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브라이언 옴클린스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로 갈게요. 네. 결과를 빨리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몰랐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결과를 빨리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살 이전. 그렇죠. 3살 이전 거를 찾아서 결과는 뭐예요? 의식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3살 이전의 사건에 내가 순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을 한계를 짓게끔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야 의식이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빨리라는 것조차도 그냥 편안하게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야. 오, 정은미님 들어오셨어요? 그쵸? 신념을 해결해야 돼야 되죠. 예, 신념을 계속 해결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되면서 아유 이게 물건 같으면 이걸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일로 딱 갖다 놓으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입자로 드러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 파동에서는 그쵸? 어제도 양자부 이야기하시는데 파동에서는 이거를 계속 없앤다고 해서 탁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장이 무수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거에 그 이렇게 탁 해서 드러내면 좋지만 거기에 내가 끊임없이 계속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는 한 번 딱 보면 탁 치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치워야 돼요. 계속 계속.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아하니 한꺼번에 팍 드러내 의식 파동을 확 드러내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못 뺀 것 같아요. 선생님 빼고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탁 보면 탁 드러내고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는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의식이 확장되어야 된다. 높아 상승되어야 된다. 신성이 듣길 원해서 그렇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신성도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당신이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이 회복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하레 아카라 휴렌. 앞장에 제시된 그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얼마나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하자 휴렌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읽어드린 게 그 증거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증거들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근데 이분도 뭐야? 의심은 뭐야?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걱정, 의식 수준이 의심은 100 정도에 있는 에너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못 믿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보면 이게 진짜 조금 더 빨리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래 맞아 하시는 분이 에휴 저게 뭐 저래 뭐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거 이제 본인들 팔자에 따라서 그 의식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수하게 많이 들어도 저는 하여튼 감사했던 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자꾸 깨어날 수 있는 뭔가 여기밖에 답이 없다라고 제가 탁 집었던 게 참 그 복이 있었다는 거. 똑똑해서도 아니고 무슨 복이 있어서 딱 그걸 이 수업을 딱 잡고 있었던 거.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공부하시고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러 오세요. 네. 제 얘기만 듣고 대충 아이 그럴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시고요. 그래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한 정화 작업의 순서들을 실제로 보면 경외감에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정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사상의 잘못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인용했다. 셰익스피어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해요. 통찰력. 제가 처음에 의식 아카데미를 딱 들으면서요. 딱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높아지고 신념 찾으면 통찰력도 생기고 직관력도 생기고 뭐 예지력 막 이런 게 생겨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나 저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일단 뭐 제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 쬐끔씩 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파장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쬐끔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 재미있기도 해요. 그렇구나라는 게 봐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것도 봐지고 그렇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신념 찾고 질문하고 재맥락하시고 통찰력 또 생깁니다. 네, 가련한 영혼이요. 내 죄로 가득한 땅의 중심이요. 내 죄예요? 내 죄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 내 죄가 아니죠. 내 잘못된 기억이죠. 내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생각이 오류가 올라오는 거고 땅의 중심이요. 육체는 너를 배반하는구나. 육체가 배반하나요? 육체는 배반 안 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시키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이성, 지성이 광기가 혼란, 그러니까 광기가 혼란하고 불투명함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나간 이성을 갈망하지만 일단 갖고 나면 지나간 이성을 미워한다면 삼켜버릴 미끼처럼 삼켜버린 자를 미치게 하려고 일부러 놓은 미끼처럼 소네트 129편에 쓰여있는 글귀예요. 셰익스피어는 기억이 지닌 문제 역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억이 지닌 사건들,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감미롭고 고요한 생각의 나래를 펼 때면 지난 옛일이 떠올라. 이루지 못한 것들의 슬픈 기억에 한숨 짓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숨을 짓고 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걸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나가서 그 과거로 뿅 돌아가 갖고 일어놓고 다시 올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한 기억에 슬퍼하노라. 예, 후회하면서 한숨 짓고 근데 그 황금기를 지나가면서 허비를 했다,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중력, 나는 흘러간 슬픔을 또다시 비통해 하고 나의 불행을 구슬피 반복한다네. 밀린 샘을 새로이 치르는 듯 예전에 슬픈 사연을 곱씹는구나. 예전에 슬픈 사연 곱씹으면 안 돼요. 슬픈 사연 곱씹으면 안 돼. 노래도 신나는 거 그냥 들으셔야 돼요. 너무 신나는데 가만 들어보면 가사가 이상해. 막 욕하는 것도 요새는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감동적이고 뭐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사랑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작곡가들 이분들 의식이 상당히 높구나. 이게 의식 수준이 다 있는데 그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신에 대한 사랑으로 바꾼다면 너무 멋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대상이 이성이 아닌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으로 딱 바꾼다면 너무 이제 환상적이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모르나는 신성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준 목적에 대하여 말했다. 정화하고 치우고 지우고 자신의 샹그릴라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샹그릴라가 마음속의 해와 달을 뜻하는 불로불사의 이상향. 네. 어디에 있느냐고요? 바로 누구요? 샹그릴라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지요. 내 안에 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셰익스피어와 모르나는 존재의 미스터리를 들여다보는 통찰력의 전도사들이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최대한 마음을 열었다. 적어도 조 비테일, 아오 아쿠아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했다. 나는 여전히 휴렌 박사와 내게 하려는 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견뎌내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쓴 책 속의 말이 떠올랐다. 혼돈은 명료한 이전에 나타나는 경이로운 상태이다. 혼돈이 명료함이 오기 전에, 이전에 나타나는 경이로운 상태래요. 나는 바로 이 경이로운 상태에 있었다. 휴렌 박사를 찾아오는 많은 심리 치료사들은 자신의 환자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무척 힘들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다. 하지만 나는 인터넷을 통해 기적의 코칭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내 코치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사실 사람들은 이미 완벽하다. 이미 완벽하죠, 우리는요. 이미 완벽해요, 우리는. 진짜 우리는 이미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천재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휴렌 박사는 이 점에 관한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칼라바사스에서 호오포노포노 과정을 밟던 한 학생이 오후에 내 강연을 듣던 중에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고객들을 치유할 때 왜 배가 아팠는지 이제 알겠어요. 나는 일부러 그들의 고통을 떠안았던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고통들을 깨끗이 정화할 수 있겠어요. 그 학생은 다른 치유사들이 모르는 통찰을 한 것입니다. 보통 치유자들은 환자들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환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치유자 또는 문제가 없어요.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예전의 슬픈 사연을 곱씹는, 그러니까 예전의 슬픈 사연을 어떻게 곱씹는 게 문제죠. 이게 뭐예요? 과거에 3살 이전의 사건이, 신념이, 사건, 쇼크, 기억이 세팅이 돼서 그것에 대한 걸 곱씹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곱씹고 있는 에너지로 자꾸 곱씹고 있다라는 거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보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되고, 문제는 이와 같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곱씹고 있다는 거예요. 재생되는 잘못된 기억들입니다. 이게 신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의식 공부하면서 여기서는 신념, 과거의 정서적인 신념, 유전적인 신념. 근데 어제는 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살면서 힘들어하는 느낌을 제가 이제 만나면서 공부하자고 이제 했는데 어제 막 발표를 막 하셨는데 처음에 발표하시기 좀 두려워했던 게 있었는데 발표하시면서 되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지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 곱씹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지금 간절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발표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간절 안 해요. 바닥을 안 치고 있어요. 바닥을 탁 쳐야지 탁 튀어 올라올 텐데. 적당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정답까지 얘기를 해줬어. 근데 안 찾아. 아직 뭐예요? 살만해서. 근데 어제 제가 두 부류의 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 발표하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돼. 예전에 공부하다 가다 하다 그랬어요. 여기 다 계셔요. 두 분 다.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계신데 한 분은 하다 말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뭔가 이제 잡아야 돼요.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될 심정으로 뭔가 이렇게 된 타이밍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나진 않아. 왜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서 본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인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뺨 맞은 거 뭐 보고 싶겠어요, 그거?
내가 또 나도 뭐 해코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 알고 밝히고 싶겠어요? 벌 받을까 봐? 그렇잖아요. 죄 지었다니 벌 받을까 봐.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난데 하고 포장해 놨던 거. 포장해 놓으면 뭐예요? 속은 그런데 뭉그러졌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그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하신 분은 아마 되게 많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은 잠을 못 주무신대요. 막 뭔가 왜 예민한 거 왜 그래요? 불안해서. 예민한 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렇잖아요. 편안한 거는 내가 다 잘 되고 풍요로워 잘 될 거야. 그럼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잘 되는데 예민하다는 건 뭔가 잘못될까 봐 불안해가지고 막 칼날을 그냥 걸어 다니듯이 이런 거잖아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수업 조금 듣고 나면 괜찮아지면 다 됐는 줄 알아요. 해결도 안 해놓고. 해결이 더 해야 돼 근원적으로. 왜냐면 에너지 장이 좋기 때문에 이거 들을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럼 원상태로 또 와요. 왜?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발표하면서 좋아지시는 아마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예리해서 발표해서 좋아졌은 느낌을 아실 거예요. 아직 통화를 제가 안 해봤는데 아실 거예요. 그럼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제 하시겠죠. 제가 초반에 막 적극적으로 발표했듯이 그 느낌을 알면 아마 발표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과거의 기억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또 내가 그 근원적인 거는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찾고 엉뚱한 거 들고 와, 엉뚱한 거 들고 와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아직 뭐요? 그냥 뜨거운 거 들고 뜨거운 거 들고 있으면서 들고 있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 뜨겁고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탁 내려놔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해라고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이렇게 탁 뭔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 받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그냥 고통을 즐기고 싶어서. 예전대로 살고 싶어서.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의식에서 재생되는 잘못된 기억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제 발표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재생되는 기억으로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안간힘 쓰고 사는 건지를 몰랐죠.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모르죠. 공부를 해야 알잖아요. 그쵸? 다들 이제 더 벗어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으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치유자는 우니히피리라는 무의식을 환자와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내가 내 것만 해결하고 나면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무의식에서 사랑으로 있으면 돼요. 무의식에서 있는 것들을 신념을 해결하고 나면은 사랑이 드러나니까 나는 자꾸 사랑이 드러난 상태로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각성해야 돼요. 그게. 자, 그리고 공간이 들어왔다가 또 막 흩어지면은 또 들어왔다가 공간이. 그래서 자꾸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호포노포노는 참회와 용서, 참회하라 그랬거든요. 용서, 변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참회와 용서, 여기서는 참회와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근데 어쨌든 내가 잘못된 기억들, 그죠? 잘못된 기억과 참회와 저는 그 용서를 변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구체적으로 참회와 용서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잘못 기억되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뭐냐 아니 저희 남편이 같이 이렇게 애를 키우다 저희가 자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영업을 했을 때 돈을 벌었잖아요.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애도 보면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럼 같이 벌었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 혼자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 아예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애를 보고 있었던 거 공동으로 막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희 남편 혼자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일을 하면서 그걸 또 갖다 썼는데 저는 또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뭔가 같이 이루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빌린 게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 혼자 벌어 가지고 그 돈을 제가 다 썼다고 생각하나 봐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인제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싸운다고. 이 생에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의 계산이. 저는 갖다가 '내가 요거는 나 혼자만 위해서 쓸 거야.'라고 갖다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제 생각과 여기하고 저희 남편하고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데 이 사람은 이 생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절 잡으러 오겠죠, 이거 받으러. 전 아닌데. 그러면 황당하게 당하는 거야,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황당하게 막 내놓으라고 막 하면 '내가 왜 억울해 갖고 억울해.' 막 이러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뭔가를 또 업을 짓는구나.' 그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 있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주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더 주라고. 계속 적는데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무의식에서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쵸. 만족해서 그냥 뭐 달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어질 때까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유유하지 마시고 열심히 벌어서 주세요. 에너지 좋더만. 좋아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이제 좀 자주 물어봐도 되겠더구만. 그 뭔가 이게 그 에너지가 인제 좀 맞아 들어갈 것 같던데요. 시연님. 요새 좋아져 가지고 저한테 자주 질문해도 이제 뭔가 이렇게 전에는 뭘 얘기를 해 주니 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에너지가 맞아 가지고 자꾸 물어보면은 금방 빨리 알아차려서 에너지 전환하실 것 같아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산이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보면 저희 아빠도 그래요. 나 있잖아. 뭐 그 7월 며칠 날 뭐 하는데 50만 원 독창회 하는데 50만 원 보내." 이래요. 당당해요, 우리 아빠.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요새 생각이 '야 내가 억수로 전에 정말' 그렇죠. 달라고 할 때 그만 달라고 할 때까지 만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의식에 전에 생각해서 만족하잖아요. 그 만족할 때까지 뭔가 모자란다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빚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야 나는 우리 신랑하고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뭐야? 인생 다 가기 전에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어이구 다 그냥 드려야죠. 드려야죠. 그 이 빚을 다. 그리고 받지도 말고 다 내가 뭐 받았다는 거는 다 드리고 받아오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많이 벌어 가지고요. 그냥 제가 빚진 건 다 갚으려고요. 그냥 빚도 안 지고 하려고요 저는. 생각의 빚 있잖아요. 생각의 빚을 다 했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공부를 하니까 이 생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다음에 안 엮일 수 있도록. 야 기가 찬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다음에 엮인다니까는요. 근데 그게 저희 엄마 아빠 보니까 한 생에서 다 막 하시던데요. 우리 아빠가 막 있잖아요. 막 술 먹고 막 소리 빡빡 막 쳤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치매 있으셨거든요. 치매는 못 참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있잖아요. 같이 하시던데요. 해대던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 아빠가 맨발로 집을 쫓겨나서 몇 시간을 걸어 다니셨던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그게 전에는 60세 정도 됐을 때 생이 끝나서 갚을 시간이 없이 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생은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 살, 이제 태어난 애들은 140 살까지 산대요. 그러면 업을 만들고 해결하고 또 만들어서 재와 벌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달라 하면 얼른 주고 풍요롭게 다 주고 더 주고 그냥 선업도 악업도 없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달라 하면 주세요. 행복하게.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억울하면 또 뭐요? 다음에 또 억울하도록 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참회와 용서. 참회와 용서. 아, 내가 기억이 안 났지만 생각에 어긋남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 내가 그때 그랬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용서하면서 그래서 문제를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신념을 찾아서 그러면 주변에 불편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뭘 그거 찾고 있잖아요. 싸도 똥을 냄새나게. 그러니까 어깨 아프고 막 이러지. 똥에 그 독한 기운이 들어가서 아픈 거야. 정신 차리고. 그쵸?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파가지고 고통스럽게 왜 이렇게 살아요. 그쵸? 그렇게 하지 맙시다.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날아갈 듯이 편안하게 삽시다. 하셨죠? 네. 음소거 해제 시켜주시고요. 네.